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재회 가능성 높이는 법, 나언어를 알면 왜 좋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언어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재회는 어떻게 가능성을 높일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 일단 연애 자격에서는 왜 나언어를 알려드리고 이게 왜 재회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별을 왜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이별을 왜 할까? 이별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걸 종합을 해봤을 때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대화가 안 통해서 이거였어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재회시켰던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사례였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외모라든지 서로의 데이트에 대한 기준이 좀 안 맞았던 분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노하우도 별로 필요가 없었어. 왜 그랬냐면 남자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 추워지니까 패딩만 입고 다닌 거야. 근데 여자분은 좀 외모 가치관이 높은 분으로 제가 분석을 했어요. 데이트 때마다 되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러면은 물론 이제 남자분이 패딩만 입는 걸 보고도 계속해서 설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겠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패딩을 입고 나오는 모습에 여자분이 별로 이 연애가 설레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여자분이 외모를 좀 꾸미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그게 데이트의 기본 매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얼굴 톤업 크림 이런 거 좀 바르고, 그리고 이제 코트를 입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패딩 대신에. 남자분이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내 여자친구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외모 가치관이 너무 중요한 여자분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자분이 좀 심하긴 했어. 그래서 어쨌든 내 말 믿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코트를 입혀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날 재회가 됐잖아. 너도 잘 몰랐는데 코트를 입고 그냥 재회가 됐다니까?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대화가 안 된 거죠. 여자분 입장에서도 사실 네가 코트를 좀 입어줬으면 좋겠어, 톤업 크림도 좀 발라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으면 되는 부분인 건데, 그걸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왠지 모르게 설레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일 거고, 남자분 입장에서도 여자분이 어떤 데이트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 때 네가 설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하지 않았던 거죠. 서로 원하는 형태의 연애나 서로 원하는 형태의 데이트나 이런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안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도 대화가 안 통했던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대화가 안 통하면 이별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회 상담도 하지만 싱글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수업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연애세포 살리기 모임이라는 모임을 굉장히 여러 번 했었는데 아마 한 7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총 1000명 정도가 왔어, 여태까지 왔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제가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으냐, 어떤 사람 만나고 싶냐, 제가 이걸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1000명 중에 1000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런데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그쵸? 이거부터는 좀 이제 다른 이야기기는 해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이랑 대화가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랑 대화가 통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라는 게 도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연인들은 처음에는 대화가 잘 통해서 사귄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면서 대화가 안 통해지는 거야. 최소한 한쪽 입장에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잡고 싶은 사람은 사실 대화가 통한다고 믿으니까 잡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랑 있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는 거는 너는 나랑은 대화가 통했어 라는 말인 거고, 나랑 대화가 통했으니까 난 그 사람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싶고 잡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저 사람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던 거죠. 최소한 연애를 유지할 정도의 대화는 통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었다고 판단을 한 거지.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그 사람이 대화가 잘 통해서 잡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저랑 대화가 안 통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잡고 싶다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한 부분에선 대화가 통했다는 거거든요. 대화가 모든 부분에서 잘 통할 때 통한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보통. 그냥 내가 어느 한 부분, 중요한 거 하나에서만이라도 대화가 잘 통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가도 가치를 많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좀 대화를 피하는 타입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어느 한 부분에서는 대화가 통했다고 하면 거기에 가치를 많이 두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상대분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가치를 둘 만한 대화가 잘 통하는 영역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연애를 안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애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연애를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별을 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자, 처론이 길었는데 그럼 나어너는 왜 알아야 할까요? 자, 나어는 언제 쓰는 걸까? 나어너는 기본적으로 나어랑 너어가 있어요. 나어는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너는 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복잡하지만 오늘은 영상이니까 너무 길게는 얘기 못 해드리니까 짧게만 얘기를 드리긴 할 거예요. 어쨌든 나어는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별 상황이니까 보통은 사과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대화가 통하려면 내가 먼저 나의 어떤 잘못들이나 이런 걸 시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좋은 앞날을 약속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멘트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고칠게. 내가 잘할 테니까 우리 한 번만 다시 만나자. 좋게 생각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나어예요. 왜냐하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에서 주어가 뭐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미안하다는 거고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미안하고 내가 잘못한 거죠. 이건 완전히 내 이야기예요. 내 감정, 내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랬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평소에는 나어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사람들이 내 입장을 궁금해해. 넌 그거 어떻게 생각해? 너 이거 왜 그렇게 했어? 넌 이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니?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화법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늘 나어를 사용을 해왔고 이게 문제가 된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별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대분은 여러분이랑 자기가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대화가 안 통하는데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의미가 없다면 대화를 안 하고 싶고 대화를 안 하고 싶다는 거는 내 이야기도 너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 거지만 네 이야기도 내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네 이야기를 안 듣고 싶다는 건 궁금하지 않다는 건데 그 상황에서 내가 나어로 얘기를 한다는 건 내 입장,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한다는 건 저 사람 입장에서 안 궁금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안 궁금한 얘기를 여러분이 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뭐 듣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제대로 귀담아 들을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텐데 그 사람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럼 여러분들 괜찮아요? 안 괜찮을 거라고 봐요. 중요한 얘기니까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어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궁금하지 않은 얘기라 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그쵸? 그러면 사실은 좀 너무나 슬플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내 입장을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그래서 너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하면 저 사람은 대화에 더더욱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안 궁금하거든. 그래서 궁금할 만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너를 쓰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이 싫어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것만큼은 귀 기울여 듣게 되거든요. 궁금하잖아, 내 얘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별을 했을 때 물론 내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주고 싶은지, 이런 얘기들 너무나 하고 싶으실 건데, 뭐 네가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얘기하고 싶으실 건데, 그런 얘기들 하나하나 안 궁금한 얘기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하셔가지고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안 그렇거든요. 대부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너가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건데 왜 네가 미안하고, 네가 뭘 잘못한 건데, 그냥 너는 너랑 맞는 사람 만나, 너가 나랑 안 맞나 보지, 그냥 이런 연락도 그만해, 이런 얘기를 보통 하신단 말이죠. 상대분이 이런 거절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로 얘기를 하셔도 이런 거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거절 대응으로 잘 대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거절 대응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어는 무작정 반박당해요. 그런데 너는 좀 반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박이 나오더라도 내가 나어로만 얘기했을 때보다 굉장히 좀 반응이 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격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너무나 그 사람의 아픈 감정들을 긁어냈을 경우에는 격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랬을 때 내가 놀라지 말고 계속해서 나한테 쌓여 있었던 그 나쁜 감정들을 긁어내 주시면 돼요. 긁으니까 격하게 나오긴 할 텐데, 그때 내가 잘 다독여주고 달래주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쌓였던 나쁜 감정들이 가라앉기 때문에 쌓인 감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화가 난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화가 나면 내가 다른 사람 말 들어주고 싶나요? 안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화가 풀리고 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특히 그 화를 그 사람이 풀어줬다고 하면,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를 썼는데 그분이 화를 내거나 운다, 격한 반응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놀라지 말고 풀어주면 돼요. 더 들어주면서, 더 편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쩌면 조금 더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제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이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대화가 통하는 모습부터 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게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상대분이 납득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일이 이제 이 대화가 즐거워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의견을 듣고 싶고 궁금해져야 되고, 그 다음이 그냥 의견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있고 싶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대화가 통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단계들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 그렇게 되셔야겠죠. 그러면 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화가 안 통하는 모습을 내가 여태까지 연애를 하면서 쌓은 거잖아. 그럼 그 부분을 내가 복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너가 도움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반박을 굉장히 많이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의 이야기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좀 해줘 라는 게 너의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말이 일단 맞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단은 너무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안 듣게 돼요. 일단 내 입장만 전달을 하게 되면 되게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저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은 이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재회를 하고 싶잖아. 이 입장 차이 자체가 공격적으로 보여요, 저 사람한테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난 다시 만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단호한 것 자체가 공격적으로 보이잖아? 근데 사실은 그냥 둘 다 입장이 다른 것 뿐이고, 그 입장이 다른 거를 내가 좀 더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 공격적이고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 뜻을 너무 관철시키려고 하시기보다는 들어주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사실은 너의 마인드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를 몰라도 제외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너는 모르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짜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배려를 해주고 어떻게 맞춰주고 어떻게 대화가 통하게 만들고 어떻게 대화가 즐겁게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너를 몰라도 제외를 해내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별을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일단 내 감정을 토로를 해. 생각을 해봐요. 힘들어서 이별을 결정한 사람이면 얼마나 참을성이 떨어졌겠어요. 받아주고 싶었는데 못 받아주니까 이별을 한 거 아니야. 그럼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내 감정을 받아달라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받아주고 싶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나언어는 알면 좋다.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하신 게 그게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너어를 설명을 했는데 나어는 왜 필요한 거냐 하실 수 있어요. 나어랑 너어는 기본적으로 섞어 쓰시는 거예요. 섞어 쓰시는 거고 이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되는지는 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이별 상황이 반드시 나랑 대화를 안 하고 싶어서만 이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바람을 폈어 혹은 바람을 핀 것 같은 오해를 샀어.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나랑 연애를 하려면 바람을 안 피운 사람으로 믿고 싶거나 혹은 바람을 폈더라도 앞으로는 바람을 안 피울 사람으로 저 사람이 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땐 너어로는 부족해요. 나어도 얘기를 해주셔야 저 사람이 그래야지 나의 어떤 연애를 할 만한 사람의 가치를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어는 그냥 네 말이 맞다인데 바람을 내가 폈다고 믿는 사람한테 네 말이 맞다고 해버리면 내가 연애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왜 바람을 안 필 만한 사람인지를 어필을 하려면 또 나어가 들어가긴 해야 돼. 이렇게 저 사람이 나에게서 듣고 싶은 입장이 있을 때는 나어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바람을 안 핀 거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건 맞지만 이별하고 싶은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어를 써줘야 되고 복잡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은 선생님에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상황이 어떤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안내 부분 나가니까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정확히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카톡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상황도 찬찬하게 봐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의논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릴게요.